안녕하세요. 5천만 국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열린시사문의 박주영입니다. 저희 열린시사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지역의 생생한 이슈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1세기 들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경기도 화성시로 가볼 텐데요. 저와 함께 화성에 다녀온 안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볼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동력 있는 도시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동안 화성에 대해 다른 곳보다 발전이 더딘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 생각에 변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안민정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열린시사문 화성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성은 어떤 도시인지 알아볼 텐데요. 화성의 중심지와 동부 지역에서 눈여겨볼 장소들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계로 열린 너른 바다. 그곳에서 미래의 꿈을 키웁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의 도시, 화성시입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 428km의 경부고속도로, 그 시원하게 뻗은 길을 중심으로 감동하고 감탄할 수 있는 동탄 1신도시와 새롭게 떠오르는 동탄 2신도시가 있습니다. 핵심 주거지로 주목받는 동탄 신도시는 인구 40만, 총 면적 3,200여만 제곱미터의 국내 최대 신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경부선과 일본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 병정역입니다. 황구지천 옆으론 동탄 봉담 고속도로와 화성 평택 고속도로가 자리합니다.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절이자 시인 조지훈이 이름 모를 스님의 충사위를 보고 명시, 승무를 남긴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가 잠들어 있는 융릉, 조선 22대 왕 정조와 효의 황후의 합장묘인 건릉. 세상을 떠나서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은 애달픈 정이 흐르는 이 윤건릉에서 정조의 효심을 느껴봅니다. 어디로든 막힘없이 맞닿아 있는 봉담. 화성의 관문인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드나드는 길목마다 화성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화성의 밑그림을 그리는 곳, 화성시청은 모두가 더 나은 생활을 누리도록 부단히 움직입니다. 시청역 남양 뉴타운은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어 내일의 화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남양 성모성지는 1866년 병인 대박해 당시 이름 없이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순교 성지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최첨단 설비와 테스트 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지명은 수원 화성에서 유래됐는데요. 용주사와 융릉 사이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공사를 하다가 유물이 출토되어
보류된 일이 있을 만큼 문화적으로도 소중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성의 윤건릉은 정조의 효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문화재이기도 하죠. 그럼 이번에는 화성의 남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백미리는 갯벌 체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자연학습 체험장입니다. 천연의 자연환경을 고스란히 지키며 해넘이 장소로도 사랑받는 궁평항. 길이 2km, 폭 50m의 모래밭. 100년을 지켜온 해송 5천여 그루는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화성호는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하루 2번 해수를 유통시킵니다. 우정읍 매향리와 서신면 궁평리를 잇는 9.8km에 이르는 방조제 안쪽으로는 드넓은 초원을 떠올릴 정도로 광활한 모습에 시야가 트이고 절로 가슴이 열립니다. 포성과 화약 냄새로 가득했던 매향리는 슬픈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생태공원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세계 인류 자동차 생산기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이곳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전 세계를 누빕니다. 남양호와 남양간척지는 보는 이로 하여금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안겨줍니다. 부지 규모 37만여 제곱미터의 장안 외국인 산업단지. 수도권 약품의 80%를 생산하는 향남제약공단. 그 너머로 이미 개발된 향남 1지구와 330만 제곱미터 부지의 2지구는 친환경 신도시로 태어납니다. 종합경기타운은 화성시민의 화합을 중심으로 선수들의 패기와 관중들의 환호 소리로 가득 차 오릅니다. 우리나라 항일운동의 산교육장,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이곳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마음을 느껴봅니다. 천여종 20만여 본의 자생식물로 가득한 우리꽃 식물원은 수도권에 자리한 국내 첫 우리꽃 자생식물원입니다. 화성시 남쪽은 서해안과 맞닿아 있어 갯벌을 볼 수 있으며 간석지가 발달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성에는 이렇게 많은 해안도 있지만 산과 하천, 그리고 평야까지 다양한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도시와 농촌, 그리고 어촌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가 하면 이 화성은 독립운동의 성지이기도 하죠. 네, 전국에서 가장 치열했던 독립운동이 화성 제암리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민족의 순환과 아픔의 역사가 고스란히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네, 민주화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이 3.1운동 순국 유적지도 화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화성의 서쪽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울창한 갈대숲과 습지, 쉼터로 채워진 비봉습지는 우리에게 편안한 휴식을 전해줍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거꾸로 하는 시간여행, 천연기념물 414호 공룡알 화석지에서 1억 년 전 공룡들의 흔적을 되짚어봅니다. 드넓게 펼쳐진 풀밭에서 공룡을 떠올리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갑니다. 송산 그린시티는 친환경, 관광, 레저 복합 도시로 넓고 쾌적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여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경기 서남부 발전은 물론 그 중심에 있는 화성 발전의 속도를 더할 것입니다. (1.2km의) 길이, 사적 제217호 당성은 고대 문화가 들어올 수 있었던 삼국시대 실크로드의 관문이었습니다. 푸른 바다 위, 하얀 요트들이 장관을 이루는 곳. 세계 요트 대회와 화성 해양 페스티벌이 열리는 전곡항입니다. 해양 레저와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전곡 해양 산업단지. 바닷바람에 미래가 실려옵니다. 하루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로운 섬 제부도. 길게 늘어진 모래톱과 광활한 갯벌이 펼쳐진 도리도. 서서 파도를 맞는다는 섬 이파도. 해안의 붉은 기암괴석이 해송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가 됩니다. 이파도에서 조금 떨어진 국화도는 썰물이면 도지섬과 매박섬이 하나로 이어져 한적한 섬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다도 꿈틀, 도시의 빌딩 숲도 꿈틀, 기계 소리 건강한 기업들도 꿈틀. 차곡차곡 쌓인 내공의 힘으로 눈길 둘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풍경도 아름답고 그 속의 사람은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화성시 서쪽은 서해안과 인접해 있어 섬과 항구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부도나 전곡항은 경기도의 유명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네,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공룡알 화석지도 인상적인데요. 이곳에서 1억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공룡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면서요? 네, 이곳에 가시면 공룡알 화석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발견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공룡 화석지라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화성시는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화성이 어떤 도시인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따뜻한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화성시에서도 중앙에 위치한 팔탄면에 주민들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면사무소입니다. 화성시 팔탄면 주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면사무소 안에 들어서니 누군가 열띤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슈퍼맨 이장으로 알려진 김종석 이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장을 86년도에 시작해서 1998년도에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10년 후에 내가 이제 2008년도에 다시 이장을 보게 됐습니다. 1년 동안은 평의장으로 있다가 2년 차에 팔탄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으로 제가 선출돼서 지금까지 이제 6년 차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4일 날 화성시 통이장단 협의회장을 또 다시 중책을 맡게 돼서 작게는 팔탄면 협의회를 이끄는 회장이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은 화성시 시협의회, 통이장단 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우리 23개 읍면동 회장님들과 또 689 통이장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팔탄면 창곡 1위의 이장에 선출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면사무소로 출근하고 있다는 김종섭 이장. 그는 이장으로 활동하면서 팔탄면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지역의 단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됐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마을의 이장들과 힘을 모았습니다. 예, 이제 그 좋은 일보다는 우리 이제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 이제 그 34개리 이장님들이 팔탄면에 이제 계신데, 근데 제가 이제 그 회장직을 이제 하면서 수행하면서 뭔가 새롭게 좀 변해야 되지 않나. 여지껏 뭐 이장님들께서도 열심히 다 잘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셨지만은 좀 더 좀 진취적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또 이렇게 이제 그 이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토론을 또 한참 했죠. 한참 하면서 또 그 방안이 이제 우리가 도출이 돼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시골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연령대가 전부 높아요. 높아서 이제 그 어느 그 손길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이제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노인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경제적인 걸 도와드려야 그분들이 이제 어디 놀러 가시는 그런 어떤 뒷바라지 또 우리 국가에서는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이제 그 6.25 참전 유공자회라는 그런 모임체가 또 팔탄에 구성이 돼 있어요. 국가에서도 이제 그 유공자로다가 예우를 하는 그 단체에도 우리가 이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러한 그 부분도 저희가 안건에다 만들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지역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부녀 회장님들 또 옛날 그 60년대 70년대에 활동했던 사마을 남자 지도자 그분들도 이제 일제 그 보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장단에서는 월 받는 그 수당을 좀 우리가 아껴서 그러한 그 단체에 우리가 좀 도움을 줘서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만들자 하는 취지로 다 그분들도 또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시에서 지급하는 20만 원의 수당을 선뜻 내놓은 슈퍼맨 이장님.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탄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데요. 이장님 보시면 뭐 개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매일매일 나오셔가지고 동네 마을
팔단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제 문제점이 어떤 건지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인의 경로당 운영하는 게 노인들을 위해서 너무 좀 복잡하다. 그 저때 이런 걸 얘기한 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부의장 이런 걸 비교해서. 저와 지금 상의를 하신 거예요. 그 살수 문제점을 있어. 이제 파악을 하시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 뭐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요. 저런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식으로든 아마 처리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저한테 의견 주신 것도 좀 해결 방안이 없느냐,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면사무소의 직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팔탄면의 살림을 챙기고 있는 이장님. 글쎄 저는 원래 저기 서부 지역이고 이제 화성시가 도농 복합 도시인데 저희가 속해 있는 데는 이제 그 시골 그 농사를 많이 짓는 쪽이고 동북권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이제 그쪽에는 상당히 이제 도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통장님들이 계시고 저는 이제 농사를 좀 그전에는 많이 키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적고 논농사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경작이나 또 위탁농로 기계를 제가 이제 빌려서 이렇게 간혹 조그만 그런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밭도 이제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할 수 있는 정도의 몇백 평 정도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면서 저는 어차피 제가 이제 그 이장단 협의회라는 그런 회장을 막중한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이장님들의 권익 증진이라든가 또 우리 이장님들의 역할과 기능을 좀 극대화시켜서 또 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으로다가 아침이면 제가 그 면사무소를 거의 출근을 합니다. 지금 5년째 출근하고 6년째 이제 출근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 이제 그 면에 나와서 우리 행정 직원들,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인사하고 또 행정에 대한 그런 어떤 소식, 이장님들이 간혹 그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시면은 그분들의 동향 이런 파악해서 민원이 이제 발생되면은 같이 이장님들하고 협의하고 곧바로 또 면장님하고 협의하고 해당 부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뭐 이런 걸 이제 그 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보다 마을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김종섭 이장이 존경받는 이유겠죠? 저희 이장대 회장님은 정말 뭐랄까 그 단체장님인데 다른 제가 읍면에 많이 있어 봤는데 참 독특하시고 열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뭐 저희 공무원처럼 출근해서 어디가 부족한 게 없나, 어느 단체가 없나, 어느 직원이 부족한 거 없나 항상 와서 챙기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아주 자상하고 능력이 열정적이신 분 같습니다. 열정과 애정 그리고 성실함을 두루 갖춘 팔탄면의 슈퍼맨 이장님. 그가 있어서 팔탄면 그리고 화성시의 마을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이 슈퍼맨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이장님을 보니까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데요. 네, 김종석 이장님 덕분에 팔탄면 주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장님의 사연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화성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제가 직접 듣고 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오래 하셨네요. 결혼할 때부터 네. 여기서
그 사서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가요. 저는 동탄보다는 어쨌든 동탄이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탄보다는 여기가 그래도 살기에는 물가나 이런 그런 면에서는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 그나마 동탄보다 나은 것 같아요. 화성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정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수원은 또 너무 북적거리고 사람이 좀 많은 편인데 화성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사람들이 막 좀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도 있을 것도 같고 만들어 생활이 편리한 좀 화성 산지 얼마나 됐어요? 10년이요. 화성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되게 주변에 없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영화관도 있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살면서 딱히 되게 불편한 거는 못 느끼고 어디 갈 때도 바로 앞에 버스 많이 다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공정역도 가깝고 해가지고 살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산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정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여기요, 화성에서는 잘, 여기 이 근처만 있으니까, 다른 데는 별로 이렇게 차마에 밀리고 좋은 겁니다. 물가 비싸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화성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이뿐 아니라 큰 도시에 비해 북적거리지 않아서 살기 좋다고 하는 시민들도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화성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화성에서 볼만한 것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시죠. 놀러 갈 때 주로 어디 가요? 놀러 갈 때 저는 여기서 그냥 여기 중심상 가니까 애들이랑 그냥 여기서 뭐 먹고 영화 보고 놀거나 좀 나가면 수원 나가기도 하고 딱히 그런 거밖에 없는데. 공주사? 공주사요? 눈건능? 윤건님이요? 아, 그 무슨 구경인가요? 정도 뭐 어머니랑 뭐 아버지 뭐 지냈는데 아니에요? 제부도요. 제주도요? 아, 제주도 자주 가세요? 네. 아니요, 어쩌다 보니까 너무 멀어요. 어때요, 제주도? 좋죠? 아, 어떤 점이요? 거기 이렇게 물 갈라지잖아요. 화성시에 이렇게 많은 볼거리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화성을 방문하게 되면 중앙로와 제부도, 또 윤건릉 등의 명소를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이번에는 이 시민들이 화성시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좀 있으면은 그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제가 거기까지 관심이 없네요. 그래요? 이런 정치적으로는 제가 별로 그다지 아니면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혹시 뭐 바라는 점 같은 건 없으세요? 정치적으로요? 뭐 정치인들한테 뭐 바라는 점? 부정부패 뭐 이런 거래, 돈거래, 네. 선거, 돈으로 대한 선거 이런 건 정말 싫죠. 누구나 어떤 시민이나 그러지 않나요? 몰래 그러면 네, 아이 두신 부모님 입장에서 뭐 바라는 건 없으세요? 아니 저도 얘가 지금 5살인데 뭐 보육하며 그런 정책에 대해서 뭐 잘났다고 하시는 것 같으신데 지금 뭐 보육 그러니까 양육수당이 좀 올랐나 봐요. 근데 양육수당이 오르면 뭐예요? 집에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차라리 엄마가 애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선생님 자질이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키우는 게 낫지. 양육수당을 주면 뭐하나. 집에서 어쨌든 방치되잖아요. 엄마는 집에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린이집을 못 믿고 그렇게 또 저 같은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차라리 집에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차라리 그런 교육을 받은 선생님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그래도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있으면은 6.4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혹시 뭐 당선되실 분들에게 바라는 점 혹시 있으세요? 바라는 점 크게 그냥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약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당선될 사람에게 바라는 점 있어요, 혹시? 그냥 물론 지금도 살기 좋지만 더 살기 좋고 그런 동네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6.4 지방선거잖아요. 투표를 하실 텐데 어떤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관심이 바라는 점도 없으세요? 그리고요, 좀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혹시 뭐 앞으로 당선될 사람들한테 바라는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애들 키우는 입장이라서 애들 교육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맞벌이라서 애들이 좀 맡길 때가 좀 많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큰 놈 같은 경우도 끝나는 분은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서는 다시 또 어린이집에 맡기거든요. 유치원 갔다가 태권도 갔다가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 그렇게 통합돼가지고 한 군데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돌려야 되니까. 시민들과 나눈 인터뷰를 토대로 화성시에 대한 희망사항을 정리해보면 보육시설이 조금 더 늘어나고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이 커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 후보자들의 공약이 잘 지켜져서 화성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소망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소망하시는 거 있으세요? 취업이요. 네, 취업 준비생이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올해 혹시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거 있어요? 소망하는 거? 제가 재수하거든요. 재수하는데 원래 교대를 가고 싶어서 목표하고 있어서 내년에 꼭 서울교대나 경인교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올해 개인적인 소망은 있으시죠? 소망이야? 잘 먹고 잘 살는 거죠. 혹시 올해 개인적으로 소망하시는 거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거. 돈 잘 버는 거죠. 혹시 자제분 있으세요? 네. 자제분들한테 바라는 점 없으세요? 각자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면 되죠. 혹시 아버님 올해 개인적으로 소망하시는 거 있으세요? 애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아들이 아파가지고. 아내분한테는 바라시는 거 없으신가요? 싸우지 않고 애들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개인적인 소망 있어요? 소망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고등이라서.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돼요. 네. 시민들의 올해 소망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시민들이 희망하는 모든 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열린 시사문에서는 역사적 전통을 바탕으로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화성시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화성시의 미래를 지켜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역의 화제거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을 이루는 철새들의 군무. 화려한 자연의 색으로 그려낸 거대한 꽃물결. 신비로움을 넘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광활한 갯벌. 땅과 바다의 희망을 함께 품은 강화. 세계적 생태계 보고인 강화의 갯벌은 세계의 5대 갯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계절 빼어난 풍경은 물론 우리 민족 역사가 살아있는 만이산과 고려산은 광화만의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한편의 예술 작품이 되는 곳 강화. 강화에는 강화 나들길이 코스별로 조성되어 있어 즐거운 여행길을 제공합니다. 민족사의 고비마다 항쟁의 보루이자 국난 극복의 중심지가 된 역사 속 시간들이 강화 나들길을 따라 펼쳐집니다. 해안선을 따라 바다의 풍경이 어우러진 철새들과 낙조의 장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를 타고 만나는 교동도와 성무도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합니다. 천년고찰 보문사 고조선의 삼랑성, 현존하는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전등사는 세계적인 유산입니다. 봄에 고려산 진달래 축제에서 가을의 새우젓 축제까지. 강화에서는 사계절 흥겨운 축제가 펼쳐집니다. 또한 강화에는 다양한 전시 관람장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객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천혜의 땅 강화는 해양성 기후로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품질이 좋은 농산물과 특산품이 있습니다. 특히 강화 인삼과 약수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새우젓과 갯벌장어는 싱싱한 해산물과 강화 전국 갈비 등의 대표 음식이 강화를 찾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강화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연륙교를 추진하여 비행거리 3-4시간 반경의 중국, 일본, 인도 등과 연결되는 인천공항은 물론 인천항, 경인항이 수도 서울과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강화와 섬들을 잇는 연륙교와 교통망을 확충하여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2014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리는 만큼 강화에서는 태권도와 BMX 경기장을 건설하여 아시아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는 강화 지역 내 유적지 복원은 물론 온천 복합단지 개발과 송해면 평화빌리지 등 다양한 자원을 재연구하고 있습니다. 강화는 개발 가능 계획구역이 강화 전체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듯 좋은 토양과 깨끗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강화 홍삼, 강화 약숙, 쌀국수, 조미김, 단무지 등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맛과 풍미가 뛰어나 이미 세계 언론에서도 극찬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가 하나로 이어져 거대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곳. 문화가 커가는 도시,
기업이 성공하는 도시 강화입니다.